부정적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다 보면 역연선의 구조를 많이 익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걸 이렇게 풀어헤치는 행동을 우리가 보통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죠.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 반대로 얘를 적당히 곱의 형태로 묶죠.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역연산의 관계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역연산의 관계. 그러니까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 혹시 이런 것들.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를 제곱하게 되면 4가 나오죠. 근데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 4가 만들어져. 그 어떤 수를 구하는 거죠? 4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과 제곱근도 역연산의 구조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을 x제곱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2x가 되죠. 그럼 2x를 반대로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몰랐던 거죠.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걸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2x가 됐었죠. 그럼 반대로 이제 얘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식을 미분했던 2x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미분해서 2x가 됐다면 그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원식, 원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했을 때 이게 x제곱 꼴이 나오는 거죠. 얘를 적분이라고 불러요. 미분의 역연산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x제곱 꼴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원함수를 알고 있었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돼요. 그건 당연한데 반대로 미분해서 2x가 나왔다면 그 원래 썼던 함수는 무엇입니까? 를 구할 때 그 원래 있는 함수를 보통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책에 나온 부정적분. 혹은 예전의 단어는 뭐 원시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 부정적분. 그러니까 2x의 부정적분이 x제곱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x제곱만 미분하면 2x가 될까? 아닐 거란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2x가 되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 미분해도 2x. 마이너스 1 미분해도 2x. 플러스 루트 1을 미분해도 2x. 플러스 3분의 1을 미분해도 2x. 그 얘기는 얘네들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게 맞는데 미분의 2x라고 해서 이게 x제곱까지는 확실하지만 뒤에 붙는 상수까지는 모르겠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c를 붙여줘요. 그럼 2x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가 나온다는 뜻이지. 자, 잘 보세요. 다시. 어떤 식을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식, 라지 f라고 합니다. 왜냐면 스몰 f도 나와야 되다 보니까 라지 f를 미분한 식을 스몰 f로 둡니다. 이렇게 둬요. 그럼 반대로 스몰 f를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라지 fx가 나옵니다. 근데 미분의 기호는 어떻게 쓰죠? 보통 이 프라임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 뭐 프라임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 뭐 d, dx 뭐 이런 기호를 쓰죠. 미분한다는 표현. 저게 미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적분한다는 표현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적분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읽을 때는 인테그럴 뭐 이렇게 읽어요. 영어식 표현인데 원래는 S자를 이렇게 위아래 잡아 당겨놓은 겁니다. 썸의 줄임말이었어요. 이것도 합계라는 뜻의 줄임말인데 S를 위로 잡아 당겨놓은 겁니다.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뒤에다가 dx를 써요. 그럼 이 표현이 뭐냐면 인테그랄 dx라는 표현이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네모가 들어가요. 요 사이에. 그럼 네모를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fx를 적분하면 미분을 거꾸로 해서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나온다. 단 적분하게 되면 뒤에 뭐가 붙냐면 어떤 상수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표기해 놓고 나서 여기 있는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부정적분.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어떤 상수가 될 수 있는 숫자, 뭔지 모르니까 그냥 c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얘를 적분해서 만들어진 상수로 해서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x 있죠? 이 x. 적분하는데 누구를 문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적분할 겁니까? 라는데 이건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적분하는 변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얘는 미분 변수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는 미분 변수고 얘는 적분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만들고 얘를 우리 앞으로는 적분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 이제 간단한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까봐 처음에 배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x제곱을 미분해도 2x,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2x,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해도 2x. 따라서 x제곱이나 x제곱 플러스 1이나 x제곱 마이너스는 모두 미분하면 2x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2x의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됐니? 단 확실한 거는 여기는 x제곱, x제곱, x제곱. 얘는 공통이잖아. x제곱은 공통인데 뒤에 붙는 상수가 뭔지 모르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적분상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냥 C라고 하자. 어떤 상수가 붙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의 관계에서 아까 말했는데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적분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이 부정적분을 미분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P는 왜 피해자 할 때 그 P자예요. 당한다는 뜻이지. 피해를 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적분이 되고 있는 이 함수는 원래 바깥쪽에 있는 이 라지 fx를 미분해서 나온 결론이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이런 관계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근데 여기는 뭐 적분법을 배우라는 뜻인데 아직은 여기는 그래서 너무 힘주어 하실 필요 없는 게 추론하는 거거든요. 얘가 원래 미분하면 뭐였을까요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적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약간 때려 맞추듯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적분법 배우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때려 맞추듯이 얘는 도대체 이거 적분하시 그러면 적분상수 붙을 테고 도대체 뭐를 미분하면 2가 나왔을까죠? 도대체 뭐를 미분하면 2가 나오나요? 2x를 미분하면 2가 나오겠죠. x가 없어지고 2만 남겠지, 개수만.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이게 뒤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나왔을 텐데 이건 누구를 미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빨리 떠오르냐, 늦게 떠오르냐 차이점이지, 이게 뭐 누가 좀 더, 내가 다른 친구보다 빨리 떠올랐다 해서 내가 뭐 수학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그 순간에 어떤 감각이 필요한 것 뿐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렸지, 이제 적분하는 뭐 배울 거라, 뭐 이건 너무 힘주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배우면 금방 쉬워지는 거니까. 뭐 차라리 이 페이지에서는 이게 좀 더, 네, 이런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되죠. fx를 구하는 겁니다. fx. 뭔가 어떤 함수가 있었던 거죠. 걔를 적분했더니 답이 3x 플러스 c가 나온답니다. 그럼 저 fx는 뭐예요? 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이 관계식, 적분하는 관계식에서 오른쪽에는 결과인 3x를 뭐 하면? 미분하면 저기는 fx가 나와요. 따라서 fx는 3입니다. 오히려 뭐 이런 게 여기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죠. 쟤를 미분해서 fx가 된 거다. 파악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이거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관계로 되어 있죠. 나중에는 뭐 제1원리, 제2원리 이렇게 배워요. 대학교 갔으면. 굉장히 쉽지만 핵심적인 내용인데 1번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fx를 f에 대해서 적분해요. 그럼 뭐가 되죠? 라지 f,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됐다고 치면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 뒤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겠죠.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지금 식을 보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나올 텐데 다시 얘를 붙여놨죠? 이게 무슨 기호죠?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호는
d dx라는 기호는 이 프라임과 같은 기호라고 그랬죠? 미분한다 뜻이에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럼 두 번째, 이 fx에다가 여기에는 이 fx가 적분하는 기호 앞에 d dx를 붙여요. 그럼 오른쪽에는 이 관계식, 자, 오른쪽에는 이 관계식, 그 관계식은 뭐라는 얘기죠?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결과는 얘를 미분한 결과 같은데, 미분, 라지 fx를 미분, 플러스 1을 미분. 근데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스몰 fx. 아까 정의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기로 약해서 한 거니까. 상수 c를 미분하면 0. 그럼 결국은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게 되면 그냥 그 함수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순서가 적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갑니다. 그럼 답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뭐죠? 그 적분 기호안에 썼던 피적분 함수. 걔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두 번째 과정은 미분이 먼저예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지. 당연하잖아요. 여기 있던 애서 야, 이 오른쪽 가래. 오른쪽 갔어. 다시 왼쪽 가래. 누구야? 그럼 내 자기 스스로잖아요. 자기 자신이야.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단 마지막 명령이 적분이잖아요. 마지막 명령이 적분이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적분이 마지막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적분상수를 붙인다고 배웠으니까. 그 차이점이 이해하시면 돼요. 미분하고 적분하거나 적분하고 미분하면 어쨌든 자기 자신이 답이야. 근데 미분이 마지막 명령이면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답이고, 적분이 마지막 명령이면 뒤에 적분상수가 붙는다. 뭐 이 정도는 가벼운,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죠. 18번 한번 해보실래요? 18번. 다음을 만족하는 라지 fx에서 f0의 값이 2일 때 f2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라지 fx를 설명하고 있어요. 라지 fx는 얘랑 같다. 오른쪽 식과 같다. 근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줘? 그럼 답은 뭐냐면 자기 자신. 6x제곱 마이너스 7x인데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마지막 명령이 적분이면 항상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적분상수가 붙는다고요. 이게 라지 fx가 된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C값을 찾는 거죠. 그렇지? F0의 값이 2예요. X에 0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2가 되고 0 집어넣으면 C. 이해되실까요? 그럼 C값이 2네요.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잖아. 이거 바꿔 씁시다. 2. 그럼 남은 라지 F가 2, 라지 F에다가 2 대입하라는 얘기죠. 2 대입하면 4, 6, 24.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2, 1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적분법을 계산하는 겁니다. 미분법 있었죠? x의 n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일단 n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x 앞에 있는 개수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빼게 됐었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적분하는 거예요. x의 n제곱을 x의 n제곱, x의 1제곱,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죠.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미분은 지수가 1이 빼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 잘 봐요. 이게 순서가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미분했던 순서를 거꾸로 가셔야 돼요. 그럼 미분의 마지막 과정이 적분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지. 미분의 마지막 과정은 n을 앞으로 떨어뜨리고 지수 1을 뺀다잖아. 그럼 적분은 지수 1을 뺀 것에 반대니까 지수 1을 더하는 거예요. 지수의 1을 더합니다. 그 내려서 곱할 때 n을 곱했잖아요. 그럼 얘를 내려서 곱할 때 n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n 플러스 1을 곱하는 게 아니고 내릴 때 곱하기 n이 아닌 곱하기 n 플러스 1 이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겁니다. 다시 미분은 n을 떨어뜨리면서 앞에다 곱했잖아. 곱하기 n을 하는 거라고.
이거는 지수를 떨어뜨려서 지수를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분은 지수를 떨어뜨려서 지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역순이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럼 n 플러스 1 떨어지면서 n 플러스 1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을 나눈다 라는 뜻은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분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x의 제곱을 적분하시오. 그러면 x라고 쓰고 순서는 지수를 먼저 더하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이 수의 역수를 앞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쉬워요. 그리고 만약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그 상수에다가 적분 변수를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뒤에 적분상수 붙이셔야 돼요. 적분상을 기본을 붙이는 거고 일단 적분하는 방법씩만 일단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 부분 뭐 미분도 그랬고 적분도 그랬고 그 다음은 뭐 시그마도 그랬고 보통 실수는 넣었다 뺐다 가능하죠.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은 미분 기호든 적분 기호든 시그마 기호든 다 뭐가 됐었냐면 분배가 가능했었어요. 그 분배가 된 것도 똑같이 바깥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곱셈은 성립하지 않아요. fx랑 gx를 곱한 것을 이렇게 적분하시오 그런다고 해서 이 적분을 분배해서 fx를 적분하고 곱하기 gx를 적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곱을 적분하는 방식은 따로 있어요. 미분도 그랬잖아. 미분도 fx랑 gx를 곱한 것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 됐었잖아요. 이렇게 안 됐었잖아. 미분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곱셈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곱의 미분은 계산법이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이 있었잖아요. 앞에 거 미분해주고 뒤 거 써주고 그다음 플러스 앞에 그냥 써주고 뒤 거 미분해주고 미분법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미분이나 적분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이 분배되지 않아요. 그럼 미분법은 곱의 미분법을 따로 배우죠. 그럼 적분법도 곱의 적분법이 따로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그건 곱셈을 적분하는 방식이라 지금은 일반적인 함수들은 곱셈이나 나눗셈의 그 인테그랄 적분기가 분배되지 않아요. 그냥 저기만 딱 됩니다. 저기만. 그래서 이런 거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쟤는 7번은 너무 쉬워서 7을 적분하게 되면 7x예요. 그 뒤에 적분상수 붙이면 7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하나 해보라면 다음을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피적분 함수가 적분을 당하는 피적분 함수가 항이 두 개인 당이죠. 그때는 더하기 빼기일 때는 이렇게 적분이 분배됩니다. 물론 쓸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겠지. 근데 실제로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하기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얘 적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얘대로 적분법을 어떻게 뜬다고 그랬나요? x는 써주고 일단 지수를 더하기 1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그다음 이 역수를 앞으로 끄집어 내려서 곱해주고 3을 나눈다? 3분의 1을 곱한다. 그다음 이쪽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6은 앞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도 돼. 이건 6 인테그랄 x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6 곱하기 x의 1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지수에 1 더하면 x의 제곱이 되고 이 지수 1 더한 것을 떨어뜨려서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선생님, 근데 여기에 이게 자꾸 잘못 실수하면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적분하죠? 그럼 적분상수가 붙어요. 적분하죠? 적분상수 붙이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지워지면 적분상수가 없어지나요? 여기 나온 적분상수와 여기 있는 적분상수가 똑같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C, 저기 C에서 뭐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니에요. C 더하기 C는 2C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여기대로 적분상수가 나올 테고 여기는 여기대로 적분상수가 나옵니다. 그럼 나온 두 개의 적분상수를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그 적분상수끼리 숫자니까 덧셈이나 뺄셈이 되겠죠. 그럼 하나의 상수는 남겠지. 통칭해서 마지막에 그냥 C 붙여요. 이렇게. 여기 C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상수를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이 시 적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적분하세요. 얘는 얘들 적분 3분의 1 x 세제곱 얘는 여기 1 있죠? 지수 1 더하면 x 제곱이 되고 이걸 앞으로 떨어뜨려서 6에다가 2분의 1 곱합니다. 그럼 약분되고
마이너스 3x가 되고 뒤에 적분상수 한꺼번에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뭐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럼 이런 거를 한번 해보라면, 이런 거, 22번 같은 거. 자, 22번 표 보세요. 22번. 한 페이지 건너뛰었어요. 나머지 다 계산이라. 저걸 따로따로 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것 따로 하기엔 좀 불편하다 판단돼서 어떻게 하냐면, 붙입니다. 얘를 인테그랄 분배해요.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여기도 인테그랄 dx, 얘도 인테그랄 dx 적분이 분배된 겁니다. 그럼 하나로 모아요. 그 피적분 함수 얘랑 얘를 뺄셈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이쪽에 이차함계수에 음수 붙죠? 마이너스 4x제곱. 뺄셈 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나로 가겠다는 얘기죠. 여러 번 계산하지 않고. 적분해요. 이제 합시다. 잘 보세요. 이거 적분하면 x세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이죠. 여기 지수 1 더해주고 그럼 x의 세제곱. 그 3을 앞으로 떨어뜨려서 역수를 나누게 되니까 역수를 곱한다. 3분의 1을 마이너스 4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얘도 x를 적분하게 되면 지수 1 더하면 2. 그럼 x 제곱이 됐고 2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과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요. 상수는 적분 변수를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x. 뒤에 적분 상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규칙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고. 어차피 여기는 개수들은 곱해질 거니까 그냥 적분할 때 얘랑 잘 하시면 돼요. x제곱 적분하면 x의 지수 1 더해주고 이수 3이죠? 3의 역수 3분의 1 앞에 곱해준다. 얘는 x의 세제곱이 됐고 이렇게. 여기는 x는 x의 제곱이 됐고 지수 1 더하니까 2가 앞으로 떨어져서 역수 2분의 1 곱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얘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6에다가 얘를 곱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자부터 먼저 적분한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돼서 저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했다가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신중하게 암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일일이 다 쓰기는 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암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는 암산할 때 틀리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수투를 공부하는 겁니다. 미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는다 뜻은, 선생님 이거 미분 아니고 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미분 적분 배우는데 왜 미적분을 아니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교과서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 제목이 요즘 여러분 수투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배우시는 거고,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피적분 함수가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함수들이 전부 다 뭐로 표현되냐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수투에서는 이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함수가 전부 다 다항함수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함수야. 그럼 보나마나 이런 분수함수가 나온 거는 적분하는 방식을 너 모른다는 얘기야. 이건 수투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상태를 적분하는 일은 일단 수투에서 무조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 이거는 분수식인데? 분수식을 미분하는 거 배운 적이 없고 분수식을 적분하는 것도 배우거나 수투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상태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식을 조작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인테그랄 dx 얘도 인테그랄 dx 두 개의 인테그랄이 분배됐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피적분 함수와 여기는 피적분 함수를 따다가 뺄셈하라는 얘기죠. 그럼 x-3, x-3 통분되는 상태니까 x-3을 붙이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3, x 플러스 3 이렇게 약분이 돼요. 남아서 이제 드디어 다항함수가 나왔죠. 1차 함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 1 더하면 x의 제곱. 이 1을 떨어뜨려서 역수로 끄집어내려 곱하고 더하기 적분 변수 붙이고 적분상수 붙이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된다. 자, fx에 대해서
f'x 도함수를 아는데 원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아는데 약간 우리가 했었잖아요.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나오죠. 그러면 스몰 f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가 나온다. 둘은 무슨 관계냐면 이거 미분하면 얘 적분하면 얘 이런 관계예요. 그럼 얘도 그렇잖아. fx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되죠. 그럼 인테그랄 f'x를 적분하게 되면 fx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뒤에 적분함수가 붙겠죠.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도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식이 나왔어. 걔를 가지고 원함수를 구하라는 뜻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도함수를 적분해서 원리함수를 찾아내라는 얘기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함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를 이 식이 도함수죠? 그 도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원함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원함수 fx가 나온다는 뜻이죠. 단 뒤에 적분상수가 붙겠죠. 항상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분법을 배웠잖아요. 이거 뭐 역추적할 필요 없어요. 뭐 얘를 미분하면 얘니까요 할 필요 없이 이제 적분법을 배웠으니까 적분법을 쓰면 돼.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세제곱. x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 붙고 앞에 떨어지면서 2분의 1 x제곱이 돼요. 6과 곱해지면 플러스 3x제곱이 돼요. 상수항 적분하게 되면 적분 변수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얘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적분상수 c는 나중에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c에는 부호가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결국은 fx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얘를 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 붙인 게 fx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얘가 붙었네요. f0은 2. 그래서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0 집어넣으면 c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c가 2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fx예요. 문제 소환하는 fx가 된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함수가 나오니까 그냥 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해라. 아주 가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가벼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내용이 아니니까 도함수가 나왔네? 그럼 적분하면 되겠네. 적분해서 일단 fx를 적분하고 붙인 상태에서 fx를 찾아놓고 여기 f2나 뭐 이런 값 있죠? f-2 뭐 이런 값을 통해서 c 값을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양이 좀, 오늘은 과제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이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습 문제 풀고, 이제 여기 있는 거 풀고, 여기 풀고, 이쪽에 있는, 네, 실전 감각 업, 뭐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교 시험은 이런 문제들보다 이런 게 더 잘 나옵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게 되면 과제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 연습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지금 드릴 테니까, 네. 오늘 뭐 소만 바짝 나올까지 하는 거 중간중간에. 근데 부정적분은 사실 연습할 게 많지 않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단치 않아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울 게 없고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정적분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연습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정적분으로 갑시다. 정적분.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 적분한 상태의 값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죠. 아까 보셨잖아요. 뒤에 적분함수가 붙잖아. 그럼 적분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적분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dx. 얘는 2분의 1 x제곱. 근데 얘를 딱 하나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뭔가 뒤에 적분상수 붙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분상수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답이 하나가 아닌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적분한 값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부정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 답이 너무 많아서 이 적분상수를 붙여서 표기를 할 뿐이지 이 답이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정적분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적분값을 내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정적분이에요. 그 단원이 부정적분, 정적분이에요. 마지막은 정적분 활용이 있긴 있는데 큰 구성으로 본다면 부정적분을 하느냐, 정적분을 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분하라는 뜻은 부정적분하라는 뜻이고 정적분은 이게 좀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미적을 배우는 게 아니고 수투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수투에서 정적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우격다짐으로 이런 게 정적분입니다라고 정의를 맺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설명하면 뭐 이래. 내용은 이래요. 어떤 fx가 있고 실수 두 구간을 포함하는 실수 두 구간의 그래프가 연속일 때 이 fx의 한 부정적분 아까 했었죠?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겠죠? 적분된 함수. 거기서 fx라고 하면 그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그 부정적분의 함수인 fx의 변화량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겁니다. a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 b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 a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 그 x에 대한 변화량과 부정적분에 대한 변화량을 앞으로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한다. 이거 적분기호랑 똑같은데 뭐가 붙었죠? 적분기호잖아요? 부정적분 할 때 그 기호예요. 근데 이 앞에 이게 붙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아래끝이라고 부릅니다. 아래끝. 여기 있는 거를 윗끝이라고 불러요. 단어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간 A부터 시작해서 X가 B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구간을 매겨놓은 겁니다. 정적분에다가 갖다 붙여서 적분기에다 붙여놓고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세요 라는 뜻으로 표기법을 만든 거죠. 기호화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써있죠. 이렇게 되면 그 계산은 fx를 부정적분합니다. 적분 변수 빼고 그냥 fx를 부정적분하는 함수를 쓰고 이건 표기법이에요. 대가로 모양으로 한 다음에 여기 있던 아래끝을 오른쪽 아래다가 윗끝을 오른쪽 위에다가 써주고 윗끝을 대입한 값 라지 fx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 라지 fb에서 여기는 아래끝을 대입한 값 라지 fa를 빼게 되면 이게 정적분의 결과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테그랄 2에서부터 2까지 x제곱 dx 만약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냐면 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 그러니까 부정적분 표기법에 아래끝 윗끝이 붙으면 이게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이게 대괄호 모양을 쳐요. 이렇게. 그 아래끝 1, 윗끝 1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여기다 뭐 집어넣냐면 x제곱을 부정적분하는 함수를 적분 변수 없이 집어넣어요. 그럼 제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건 8이 되죠. 3분의 8 한 다음에 빼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럼 3분의 8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부정적분은 함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적분 변수 C라고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뿐이지 함수가 답이 여러 개였죠. 근데 얘는 답이 한 개입니다. 적분값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근데 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원래는 그 미적에서 배우는 구분구적이라는 걸 공부를 사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지금 미적을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분 빼는 건 다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넌 잘 들어야지. 특히 너는 아내가 아니고 인마. 넌 잘 들어야지. 넌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미적을 하게 되면 이과 학생들이 보통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미적이랑
뭐 기하 벡터, 그다음에 확률 통계가 있는데 보통은 다 미적해요. 그러면 이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이과 학생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죠. 이과대학 혹은 공과대학으로 진학하는데 이공계 대학은 전부 다 미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기하 벡터 배우면 많이 도움이 되고 확률 통계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적분 배웠냐 안 배웠냐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수투에서 미적을 적당히 가르치는 거예요. 수투에서. 근데 이제 이과로 가다 보면 다함수의 미분, 다함수의 적분 말고 아까 말한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호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 적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라고 해서 좀 더 심화된 미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뭐 말하다 보니까 또 순간 예전에 생각나서 잠깐 열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교육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기초 과목들은 그래도 기초적인 건 배워야지. 자,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써먹는 거냐면 정적분이라는 걸 도대체 어디 써먹어요? 라는 건데 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의 역연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정적분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y는 x제곱에 오른쪽, 원점 오른쪽만 그린 겁니다. 근데 만약 0에서부터 내가 구간 2까지 정했어요. 여기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형과 x제곱과 x축과 여기는 x는 2라는 이 세 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값, 여기를 말하죠.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공부를 해왔는데도 지금까지 배운 수학으로는 이 넓이 못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부채꼴 넓이 빼면 되지 않나요? 이거 부채꼴이 아니에요. 이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부채꼴이 아닙니다. 그럼 저런 방식으로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연 예전의 사람들은, 예전 고대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해괴망측한 도형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구했어요. 이 넓이를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니네 원넓이 구하는 것도 이런 거에서 시발된 거야. 욕한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란 얘기라고. 원넓이 구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파이 r 제곱.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니? 무슨 하늘에 무슨 하느님이, 난 종교는 없지만 하느님이 야, 이 불쌍한 어리석은 어린 양들, 중생들아, 내 너희들한테 니네 원넓이 못 구하지. 니네 원넓이 구하서는 공식을 선사하마. 자, 이제부터 원넓이는 이걸 한다. 그럼 사람들이 신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신의 은총을 받아서 원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군요. 이랬겠니? 아니라고. 사람의 영감이 신의 영향을 받는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원을 어떻게 구했을 거냐는 거죠. 원넓이를. 원넓이 구하는 방식이래요. 이 원을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원이 너무 엉망인가?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다고 설명을 이왕 한 것도 안 하자니 또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좀 약간 급해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약간 애매해서. 그러니까 원넓이를 구하는데 저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발생하잖아.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원의 넓이와 저 빨간색 정사각형 넓이는 차이가 발생하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쪼개기 시작해요. 구분, 구적법이에요. 구분, 쪼갠다는 뜻이에요. 구적, 쌓는다는 뜻입니다. 쪼갠 다음에 그것들 다 합쳐서 넓이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쪼개냐면 나는 여기 넓이를 원하는데, 이 내부의 넓이를 원하는데,
바깥쪽에 내가 원하지 않은 넓이가 포함되어 있네? 원의 넓이를 4등분해요. 또 이 정사각형을, 얘도 정사각형이죠? 얘도 또 4등분해요. 또 얘도 또 4등분해요. 이런 식으로 4등분해 갑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때부터는 여기 넓이는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넓이가 아니니까. 또 여기서 4등분합니다. 그럼 여기 넓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넓이 아니죠. 여기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넓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는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넓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들을 모아서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그 원의 넓이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래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직사각형 넓이와 실제 내가 구한 넓이는 굉장히 많은 오차가 발생하죠. 다시 뭐 하냐면 이 직사각형의 밑변 길이를, 가로 길이를 그냥 2등분해 봅시다. 2등분해서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리지 않고 두 개를 나누어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올려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위치에서 따로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직사각형 하나일 때와 이 두 개일 때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하나일 때는 이 부분에 넓이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두 개를 나누어서 직사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좀 더 내가 구하는 넓이에 가까워졌지. 근데 아직도 이만큼 요구가 발생하면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또 쪼갭니다. 또 반 쪼개고 직사각형, 반 쪼개고 직사각형, 반 쪼개서 직사각형, 반 쪼개서 직사각형. 여기 이제 필요 없어져요. 잘라내는 거야. 계속 반 하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이 넓이가 내가 구하는 넓이에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0과 2 사이를 n등분해요. n등분. 1등분, 2등분, 3등분 해서 계속 n등분을. 근데 이 n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등분이 무한이 되면 가로 길이가 점점 줄겠죠. 그럼 나중에 이 가로 길이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직사각형이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데 그 가로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운, 실제로는 선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보일 거라는 얘기죠. 물론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이 인간이 발견함에 따라 그때부터 수학이 급속도로 또 발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전에는 증명하지 못했던, 혹은 그전에선 정의하지 못했던 걸 정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요. 그렇게 넓이를 구해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킨 식이 이거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 총합의 개념인 시그마를 써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다 뭐 쓰냐면 f a 플러스 n분의 b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가로 길이고 이게 세로 길이에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거의 기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하면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그 직사각형 하나 가지고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의 넓이를 합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예요.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n이 무한대로 가죠. b와 a 사이 이거와 이거의 간격을 무한히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무한히 쪼개다 보면 얘는 0에 수렴할 겁니다. 이 값은. 가로 길이가 0에 수렴해요. 그럼 결론은 거의 세로 0에 수렴한다는 게 0이라는 게 아니고 0이 아주 가깝다는 뜻이겠죠. 세로 길이를 가지고 넓이의 총합을 무한대로 보내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넓이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수학적 기호로 만든 게 이거예요. 인테그랄 dx 그리고 아래 끝 a 구간의 첫 구간, 끝 구간 이렇게. 그다음 이 안에 함수 fx를 정적분하자. 그러면 결론은 이 정적분하는 개념이
여기 그래프상에 만들어지는 면적값을 구하는데 영향을 준다 뜻이에요. 다만 그래프가 x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함수값이거든요. 어떤 특정 x를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 그래프가 x축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높이가 되긴 하는데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음이 되기 때문에 정적분이 잘못하면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적분은 양음이 같이 나와. 근데 넓이는 음이 나올 수는 없죠. 양만 나오겠죠. 이제 수투 과정이라 구분 구조를 배우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대로. 정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밑에 얘 나오잖아요, 이게. 정적분 하시오라는 기호거든요.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쓰게 되면 0에서부터 2까지 2x 플러스 3을 정적분 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2x 플러스 3을 부정적분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아래 끝 1, 위 끝 2 쓰신 다음에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랫끝을 대입한 값을 빼면 정적분의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수학자들이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구분유걸 다시 설명해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구분 구조를 통해서 하나씩 낱낱이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수투를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분 구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물어보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미적을 안 배운 입장이면 저렇게 그냥 계산하는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2번 보세요. 이 부분. 자, 2번 부분.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fx dx를 S값 A에서 A까지 정적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배운 대로 스몰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래끝 A, 윗끝 A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윗끝을 집어넣어. 이 부정적분 함수에다 집어넣고 아래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뺍니다. 이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빼면 0이에요. 그래서 아래끝, 윗끝이 또 동일한 정적분 값은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좀 더 했었죠?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fx 밑끝 B, 아래끝 A 대입하게 되면 fb-fa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상황에 따라 이 윗끝과 아래끝을 뒤바꿔 놨다고 칩시다. 윗끝을 B를 아래로 주고 아래끝 A를 위로 줬다고 칩시다. 그럼 똑같아요. 부정적분, 라지 fx. 문제는 아래끝이 B, 윗끝이 A. 그럼 배운 대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했더니 둘이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한데 뭐의 차이점이에요? 부호의 차이점이야. 여기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고 아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위랑 같아져요. 결론은 둘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둘이 같게 만들려면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만약 네가 필요에 따라서 원래 1부터 2까지 fx dx야. 1부터 2까지 정적분해야 되는데 만약 2부터 1까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정적분을 거꾸로 하게 되면 뭐 붙이라는 얘기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윗끝과 아래끝을 뒤바꾸는 순간 원래 정적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아까 잠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과로 본다면 윗끝 아래끝을 뒤바꾸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얘도 윗끝 아래끝 뒤바꾸면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돼서 얘랑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책인데 이게 없네요. 책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네, 지금 쓰세요. 이거만 쓰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뭐 쓰시냐면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물어본다면 이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예를 들어 정말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인테그랄 1dx랑 인테그랄 1dt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적 프랑스는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얘는 적분 변수가 x, 얘는 적분 변수가 t인 거예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x 플러스 2가 되죠. 얘는 적분하면 t 플러스 2가 되죠.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얘는 x에 대한 관계식이고 얘는 t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a 더하기 a는 2a잖아. 그럼 같은 정도 취급받으니까. 그럼 a 플러스 t는 뭐니? 이건 계산되지 않잖아. 왜 계산되지 않아요? 둘이 동량이 아니기 때문이야. 여기는 x랑 여기는 t는 계수의 형태가 같을 뿐이지 문자식이 완전히 다른 거라 다른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따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은 2t 플러스 3은 같은 거야? 같은 게 아니야. 둘은 관계식이 다르잖아. 이거 이항한다, 같다면 이항한다면 서로 지워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항한다고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말하냐면 부정적분 함수에 대해, 이건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다른 적분이 결과예요. 얘랑 얘랑은 같지 않아요. 근데 정적분은 인테그랄 fx dx, 근데 여기다가 구간을 정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인테그랄 ft dt. 근데 얘도 구간을 정해요. 얘랑 똑같이 a에서부터 b까지. 뭐만 틀리냐면 적분 변수만 틀리고 구간이 동일한 두 개의 정적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습니다. 당연해요. 얘는 얘를 적분하거나 얘를 적분하면 둘 다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겠지. 그렇지? 너무 대충 설명하면 또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따로따로 잠깐 써드릴게요.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t를 적분했으니까. 그럼 정적분 뭐라 배웠냐면 윗끝을 대입해요. 그리고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잖아요. 윗끝을 대입해요. 그리고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지 않나요? 둘은 같네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 변수가 틀린 과정에서 식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둘은 틀린 관계식인데, 정적분은 부정적분 표현법에 대해서 변수값은 다르게 관계식이 주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은 뭐 하냐면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숫자들 여기서 대입해서 빼낼 거잖아. 이 숫자들 여기다 집어넣어서 빼낼 거잖아. 결국은 변수값이 사라지고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틀리면 서로 다른 적분이지만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틀려도 뭐만 같으면 비적분 함수랑 구간만 동일하다면 그때는 같은 정적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밑에 보면 이거보다 뒤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뒤에가 여기 나오네. 네. 마땅한 게 없네요, 지금.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봅시다. 네, 이 정도로. 보통 x에 대해서 정적분하죠? 근데 갑자기 t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식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적분하세요. 배운 대로. 이거 적분하십니다. 근데 적분비에서 t예요. t가 문자야. 그럼 t를 마치 x처럼 생각하고 적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적분. 지수에 1 더하면 2. 끄집어내서 2분의 1 곱하면 없어지고 t제곱이 되죠. 얘는 t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t세제곱이에요. 그럼 6에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t세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근데 숫자만 대입해요. 그럼 t는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t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t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론입니다.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론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 되죠? 플러스 16. 이렇게. 그럼 얘는 3 빼기 20. 정답은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되는 거는
각각 적분한 다음에 곱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덧셈 뺄셈 표현하려면 이걸 분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5x. 이걸 적정분 하는 겁니다. 이걸 정적분 하셔야 돼요. 그럼 적분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3x 한 다음에 0,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1 대입하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5 빼기 3. 0 대입하면 다 없어지니까 빼기 0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밑끝이 0일 때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끝이 0이면 그럼 통분하면 되겠죠. 6으로. 얘는 4, 15, 36, 18 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일 뭐 곱셈을 막 분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적분 함수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적분의 성질. 이것도 그렇죠. 잘 보시면 앞에 부정적분의 성질과 다르지 않아요. 부정적분 성질할 때도 그랬잖아요. 실수는 넣다 뺐다 가능하고 덧셈 뺄셈에 각각 분배된다. 하지만 곱셈 나눗셈 분배되지 않는다인데 여기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이 4번이 뭐냐면 아까 말한 잠깐 아까 그 설명했던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뭐 함수가 있어요. f가 a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 다시 c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칩시다. 됐니?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구간,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그 두 구간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이 이용이 되는데 여기를 아까 이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잠깐 설명했었어요. 얘를 정적분 표기로 바꿔 쓰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정적분 표기로 쓰게 되면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고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 정적분한 값과 여기 정적분한 값 더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전체를 정적분한 결과가 나와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하는 결과가 얘랑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식을 써드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이건 함부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첫 번째를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윗끝과 이쪽에 있는 아래끝이 서로 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른 모양이면 안 돼요. 똑같은 함수 모양을 떼야 됩니다. 물론 적분, 여기 dx가 빠졌네요. 적분 변수가 틀린 건 괜찮아. 아까 말했잖아. 정적분은 fx로 정리되나 ft로 정리되나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일 때는 x냐 t냐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일단 함수의 모양이 일단 같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이게 빼기 되면 안 됩니다. 더하기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여기는 윗끝 여기는 아래끝 똑같고 피적분 함수 같으며 가운데가 덧셈 처리되어 있는 이런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얘랑 얘랑은 생략되고 아래끝 A와 윗끝 B로 새로 정적분이 정의됩니다. 자, 이걸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dx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dx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그러면 여기는 윗끝과 여기는 아래끝이 같으며 피적분 함수가 동일한데 가운데가 덧셈이네요. 그러면 저 2는 생략되고 2는 이제 중간에 만나는 위치인 거고 결론 1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걸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3과 1을 각각 대입한 값을 순서대로 빼내시면 이게 정적분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내용이 써먹으니까 이건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하지 마라. 이걸 왜 따로따로 하냐 이런 것이죠. 왜 따로따로 하냐. 얘는 잘 보니까 윗끝 아래끝이 동일하죠. 피적분함수는 달라도 됩니다. 왜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에 분배될 수도 있고 G에 분배될 수도 있거든요. 피적분함수는 달라도 돼요. 근데 윗끝 아래끝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같이 분배됐으니까. 그럼 윗끝 아래끝이 같네요? 아, 이거 분배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됐구나. 그럼 하나로 모을 수 있구나. 2x 세제곱 플러스 6x에서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 두 개의 피적분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4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 정적분을 하게 돼요. x 4제곱 빠르게 한 겁니다. 얘는 2분의 x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다가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3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럼 16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 4, 12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6 네, 이걸 계산해요. 1 빼기 얼마인가요? 34 답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답이 나와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런 경우 모으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윗끝 마이너스 1 여기 아래끝 마이너스 1 같죠? 의심해야 돼. 그럼 일단 의심해야 돼. 제 윗끝 아래끝 왜 같지? 가운데가 덧셈이네? 한 번 더 의심해야 되죠? 왜 덧셈이지? 피적분함수까지 볼까? 똑같네. 이거 모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빠르게 모입니다. 그러면 아래끝 마이너스 2, 윗끝 1로 새롭게 구간이 정의되고 피적분함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나로 대표에 쓰시고 이거를 정적분하시면 돼요. 됐죠? 이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41번 보세요. 41번은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이게 윗끝 아래끝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배되진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똑같아야 분배가 된 거야. 똑같지는 않네? 그럼 분배는 안 된 거고. 근데 왜 피적분함수가 똑같지? 이런 생각이 돼요. 왜 피적분함수가 똑같지? 우연일치인가? 근데 보통 적분 문제나 줄 때 피적분함수를 똑같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왜 굳이 쟤를?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피적분함수 똑같다는 게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간이 틀린데? 그럼 이게 하나로 모일 수는 없는 유형이고 또 쳐다보니까 여기랑 얘랑 또 똑같은 숫자야? 혹시 무슨 혹시 이거 무슨 이거 여기 윗끝 아래끝을 뒤바꾸면 여기는 윗끝과 여기 아래끝이 이어지면서 윗끝 아래끝을 뒤바꾸면 서로 이어지는데 이 윗끝 아래끝 뒤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적분 앞에 마이너스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딱 들어맞네. 딱 들어맞는 거야. 여기 1 여기 1 가운데 플러스 피적분함수 똑같죠. 이거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도 이을 수 있는 거구나. 있는 자체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결론은 이어지는 함수였던 거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식의 조정을 하니까 결국 이거 계산하는 뜻이구나. 물론 따로따로 계산해도 답이 나와요. 얘 따로 계산하고 빼기 얘 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개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빼면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저걸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모아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네, 그런 의도로 처리해 주시면 나와 있고 내용이 함수 2개 나와 있거든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개념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봅시다. 이런 거 하나 위에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 다음은 정적분하시오인데 근데 이게 함수가 2개죠. F가 하나가 아닌 거야.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가
2차 함수예요.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x에 1 집어넣어봐. 3 나오죠?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3 나와요. 둘 다 1,3을 지나가. 근데 1을 기준으로 1의 오른쪽에서는 x 제곱 그래프를 3x 제곱을 그린 거고 1의 왼쪽에서는 직선, 기울기 4짜리 직선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근데 구간이 0부터 2까지예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구간이 0부터 2까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얘를 정적분할 때 인테그랄 만약 이게 구간 안에 이 함수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으면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적분 하시고 0, 2를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시고 그럼 답이고 근데 이거는 이 피적분 함수가 하나니까 그 하나를 정적분, 그 하나를 부정적분 하신 거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하나가 아니잖아. 0에서 1까지는 이 직선이 함수가 되는 거고 1에서부터 2까지는 이 곡선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0에서 1과 1에서 2는 다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할 수 없고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왜냐면 붙일 수 있으면 쪼갤 수도 있잖아. 윗끝 아래끝 같고 가운데 덧셈이고 피접분하고 똑같아. 그럼 이건 하나로 붙여서 갈 수 있잖아요. 됐니?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상 여기는 fx는 이걸 따라 움직이죠. 4x-1보다 작잖아.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1보다 클 때는 저 2차 함수인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따로 적분하는 거죠. 적분식이 달라질 테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적분상수 붙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0, 1 빼기 얘 적분 x 세제곱 1, 2 얘는 얘대로 x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0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생략 빼기 이쪽 거 3 대입하면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그래서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상황상 fx가 구간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각각 구간에 적용이 되는 피적분함수가 다르니까 다르게 각각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절대값은 뭡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은 그런 편이겠죠. 봐, 절대값 2x-4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그래프를 만약 그리게 되면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2,0에서 그래프 모양이 V자 모양 꺾이는 이런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꺾인다고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하잖아요.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0에서부터 2까지는 함수가 이게 양이 아니고 길이가 음이기 때문에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모양에 대한 함수식이 적용되는 거고 2에서부터 3까지는 양수값인 2x 플러스 4에 대한 정적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저 절대값을 정리해서 저 절대값 얘를 fx로 합시다. fx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x가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보다 크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그 0보다 크나 같을 때 2x-4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x는 2보다 크나 같다.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는 2x-4로 나오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저 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절대값 아닌 음이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위에 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의 영향을 받는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적분 하다 보니까 이 0하고 3 사이는 구간 안에 2가 기준이 돼서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와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가? 절대값 2x-4 dx 절대값 2x-4 dx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쪼개놓다 보니까 0에서부터 2까지는 0보다 작은 함수라 저 절대값이 얘로 표현될 거라는 얘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거에 영향을 받을 테고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는 2보다 큰 거니까 2x 마이너스 4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는 붙일 수가 없게 되죠. 피적 프랑스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따로따로, 얘 따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0, 2,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 2, 3, 이건 더하기. 네, 여기 덧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구간 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간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그래프식이 달라. 그럼 각각 맞는 식에 대해 정적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중간에 좀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렸네요. 네. 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 중에 45번, 49번 네,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다른 친구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에 안 푼 문제 중에 골라서 한두 개씩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거 풀고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설명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설명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수투에 없는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오늘 수업이 좀 중구난방한 거는 선생님도 있지만 이해를 해요. 근데 네. 상황상 그렇게 되는 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이거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x의 n제곱 2a, 이거 기억나죠? 지수함수 할 때. 근데 첫 번째는 이 n이 짝수일 때와 저 n이 홀수일 때, 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잖아요. n이 짝수일 때는 이 a가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고, a가 0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한 개의 0이라는 실근이 존재하며, a가 음수가 되면 짝수번 거듭 제곱에서 음수가 답이 나올 수 없으므로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었고, n이 홀수가 되면 a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 관계없이 항상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하며 나머지 모든 글은 다 허근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거 우리가 지수 처음에, 수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잘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n이 짝수일 때 n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짝수창이 되면 그래프 모양은 원점에서 이게 좌우 대칭인 약간 포물선처럼 곡선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랬고, 이 n이 홀수 1차, 3차, 5차, 7차 이런 식이 되면 그래프 모양은 대표해서 이렇게 x 3차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랬었어요. 됐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x의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짝수창일 때는 이렇게, 홀수창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배웠던 지수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곁들여 설명드린 거고. 이거 왜 웃어? 응? 왜 웃는 거야? 지수가 웃겨?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적분을 배우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짝수일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 x의 n제곱이죠. 지금 모양이 x의 n제곱이에요.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그림상 저 정적분을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a, 0에서 왼쪽에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오른쪽에 플러스 a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느낌상 이런 거거든요. 그래프랑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랑 x축으로 둘러싸여있는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 넓이 값과 여기 넓이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표현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요 그래프랑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것, 저식 x의 n제곱을 정적분한 것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다. 근데 곱하기 2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번에 홀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이만큼 크기에 다시 플러스 a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랑 x는 마이너스 a, x는 a,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여있는 넓이 값을 구할 때 이제 정적분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랑 여기는 넓이는 동일해요. 넓이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적분을 처리하게 되면 이 값은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정적분을 처리하게 되면 값은 같은데 부가 음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전체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값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나와서 이걸 정적분하게 되면 값이 근데 0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잘 보면 그냥 저렇다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뭐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그래프적인 해석, 어차피 여러분 정적분 마지막에 보면 또 그래프적인 해석이 나와요.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본다면 정적분은 넓이와 관련이 있는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짝수창을 정적분하게 되면 좌우가 대칭 형태라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그 하나라는 게 0에서부터 양수 A까지 정적분하고 그 값을 2배 하게 되면 전체 정적분 값이 나타나며 홀수차일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는 동일하지만 정적분이 넓이랑 똑같을 때는 그래프 X축 위에 그려졌을 때고 지금처럼 X축 위와 아래와 동시에 나올 때는 여기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면적이 되지만 여기 X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적분은 면적에 마이너스를 붙인 혹은 면적값은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기 때문에 얘네는 면적은 같은데 넓이는 같은데 이쪽은 플러스 개념, 얘는 똑같은 값의 마이너스 개념이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같은 값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둘을 합산해서 정적분하게 되면 답이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뭐 진짜 극단적인 예로 인테그랄 근데 이거는 표현할 때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뭐 3x의 5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정적분을 여기다 분배, 여기다 분배, 여기다 분배, 여기다 분배 네 군데 분배할 수 있죠. 분배했는데 이 규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고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홀수차일 때는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럼 이 x 5제곱을 정적분하면 0이 되는데 0 앞에 3을 곱해봐야 어차피 0이라는 얘기죠. 홀수창 아래끝 윗끝이 똑같은 정적분인데 이게 다항함수에 홀수창도 있으면 이건 보나마나 다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남은 건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물론 얘는 워낙 단순하니까 그냥 이걸 계산하면 돼. 근데 위에서 배운 대로 해보면 짝수창이죠? 상수항은 짝수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짝수창일 때는 다 계산하지 말고 반만 계산하는 거예요. 반의 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2배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예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든다면 어차피 56번이 앞쪽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56번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 윗끝 아래끝 같은데 피적분함수 동일하고 가운데 덧셈이에요. 이거 하나 모을 수 있죠. 모으면 아래끝 마이너스 3, 윗끝 3. 일단 아래끝 윗끝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절대값 부호가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의심을 해야 돼. 아닌 문제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윗끝 아래끝 똑같지? 혹시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짝수차 홀수차? 근데 모으면 x 5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dx가 되고 그러네. 홀수차인데 아래끝 윗끝이 같은데 부호 반대야.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남은 거는 짝수차항들만 나왔죠? 그럼 반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까지 다 계산하지 않고 0에서부터 3까지 계산하는 값을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빠뜨리지 마시고 2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저거 정적분 이제 해야 되죠, 이제는. 저거 정적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x를 아래끝 0, 윗끝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이제 얘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럼 3을 대입합니다. 3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빼기 0 대입하면 0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인데 어차피 이거는 빼나 마느잖아. 밑에 아래끝이 0일 때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답을 계산해보면 27 더하기 6 얼마요? 33? 그럼 2 곱하기 33 정답은 66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짝수차 홀수항에 윗끝 아래끝이 똑같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는 짝 지울 건 지우고 홀수항은 싹 다 지우고 짝수항만 남겨서 반만 계산하고 2배 하게 되면 식이 좀 더 단순하게 저런 건 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쉽게 계산이 처리하다. 물론 이것도 따로 다 해도 답이 나와 있죠. 얘 따로 다 해도 답이 나오는데 뭐 왜 굳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많아요. 여기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128페이지까지 그리고 뭐 방학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얼마 뭐 학교 지금 학교 안 가고 있는 상태라 딴 때보다 과제가 많고
뭐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말 과제보다 평일 과제가 좀 더 많은데, 네, 뭐 그런 거 개념은 치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웁니다. 여기는 앞쪽까지는 연산 관련된 문제들이 많죠.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고, 배운 규칙의 공식 잘 외우시고, 잘 적용하면 돼서,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연산력 관련된 문제들이 정적분이에요. 근데 이쪽부터는 이제 개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많이는 아닌데, 이제 하는 풀이를 알아야 돼. 앞에는 계산법을 알아야 된다면 얘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맞는 풀이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정적분 활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정적분 활용이에요. 그 정적분 활용,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정적분 활용 설명하고, 네, 이거 한꺼번에 갈 거예요. 설명하고, 목요일 날 아마 이건 한꺼번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화요일 날 한꺼번에 해야 될 내용이고, 목요일 날이 이쪽일 거예요.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움직인 거리. 이쪽이 그거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건너뛰었던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표현. 그 내용이라, 아마, 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일단 최대한 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이거 최대한 하다가 뒤쪽에 좀 남은 거는 목요일날 마무리하고 이제 교재 정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방학 때까지는, 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